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지독 차선호입니다. 지난 8월 4일날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많은 안건들을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오늘은요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에서 어떤 안건들이 통과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의안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첫째, 청와대 지시대로, 두 번째, 허술하게 심의를 했고요, 세 번째, 날치기 강행 통과를 했습니다. 많이 듣던 용어죠.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하던 예전 군사 독재 시절에 국회에서 의안을 통과시키던 방법입니다. 어째 보면 그보다 더한 짓들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 자료들을 보시면서요, 하나하나 어떤 안건들이 통과됐는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임대차 2법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입니다. 2법인데 3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그렇게 부르니까 저도 임대차 3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자료에 나오다시피 이제 집 가지신 분들은 큰일 났습니다. 전세 가격, 월세 가격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고 버팅기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다음, 집 없는 분들도 이제 큰일 났어요. 전세값, 월세값 폭등한다고 예측이 됐죠. 이미 폭등하고 있습니다. 당장 마포에 10억이 넘는 전세 아파트가 나왔고요. 월세 가격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 실종되다시피 했죠. 전세, 월세 물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대로 가면 전세는 없어지고요, 모두가 월세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나마 전세금은 서민들이 묻어놓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매달 월세를 내면서 돈을 모아놓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지하시던 대깨문 여러분 많을 텐데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이번 국회 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된 의안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청와대 지시대로 허술한 심의, 날치기 강행 통과. 자, 이 임대차 3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청와대 지시가 떨어지니까 상임위 이틀 만에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야당에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통과 이후에 엄청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건 안 된다. 그 많은 반발이 있으면 한 번쯤 더 검토해보는 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법안들은 좀 더 고민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대로 통과였어요.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자,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절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청와대가 지시하면 무조건 고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요, 앞으로 이보다 더 문제 있는 법률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 이 꼴로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걱정이 큽니다. 두 번째, 공수처 후속 3법. 이거 역시 통과되었습니다. 자, 공수처 후속 3법이 뭐냐? 첫째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이거는 법률안이 아니고 국회 규칙을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의 몇 인씩을 추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근거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 야당 몫의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 압박용으로 이거 강행 통과 시켜버린 겁니다. 빨리 후보자 추천하라고. 자, 두 번째,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건 절차상 필요한 겁니다.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 관련을 국회 어떤 상임위에 배정할 것인가에 관해서 정하는 내용이라서요. 이건 절차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수처 후속 3법 역시 아까 임대차 3법처럼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겁니다. 공수처라는 게요, 우리 헌법 규정을, 헌법 정신을 흔들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야당과 협의 없이 날치기로 청와대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버렸어요. 이거 역시 야당 의원들 없는데 여당 의원들끼리 통과시켰죠. 자, 후속 3법도 이딴 식이지만요, 사실 공수처법, 본법 역시 본법 통과될 때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패스트 트랙, 그 몸싸움 해가면서 날치기 해가면서 통과시켰던 거 기억나시죠? 그야말로 날치기 정권의 날치기 여당입니다. 자, 이 후속 3법을 누가 발의했나? 민주당의
백혜련이라는 사람입니다. 지역구가 수원 을이네요. 이거 놀랍게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역시 민변 소속이고요.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 뭐 이런 거 한 거 보니까 아마 뭐 청와대나 당 지도부에서 총대 매개 시켰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수원 을 지역의 백혜련 의원 기억해 두십시오. 공수처 후속 3법의 주범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법안이 아니고요. 예산안입니다. 이제 잊으실 때가 됐을 거예요. 한 달 이미 지났으니까. 지난 7월 3일 날 3차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억나시죠? 3차 추경안 규모가요. 31조 1천억입니다. 31조. 이거를 어떤 상임위에서 16분 만에 통과시켰어요. 31조의 돈을 16분 논의하고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요, 예산안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끼리 16분 만에 후다닥 통과시켰어요. 이게 3차 추경이거든요. 자, 올해 벌써 세 번째 추경인데 1차 11조 7천억, 2차 추경 12조 2천억, 3차 추경 35조 1천억 합치면 59조입니다. 본예산 외에 추가로 59조를 더 의결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까요? 59조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한 가구당 300만 원을 더 뜯기게 생긴 겁니다. 정부에. 본예산 제외하고 추가로 300만 원을 여러분이 더 정부에 뜯기게 된 겁니다. 자, 이 역시 마찬가지 제대로 된 심의 없었습니다. 청와대 원하는 대로 날치기로 통과시켰죠. 16분 만에. 참... 제가 이 자료 조사하면서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요. 참 중간에 많이 분노를 했는데 여러분도 같이 좀 아시고 분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건 통과된 건 아니고 부결이 된 건인데요. 이것도 결국은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 거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골 때리는 건입니다. 추미애 탄핵안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추미애 탄핵안이 상정됐다가 부결됐죠. 미래통합당 하는 짓이 골 때린다는 게요. 이거 왜 했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탄핵안 통과 안 될 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거잖아요. 180석 민주당이 이걸 통과시키겠습니까? 이게 부결돼서 추미애 장관 탄핵안이 부결이 되면 반대로 생각하면 추미애에게 정당성을 심어주는 거고요. 힘을 더 실어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추미애 탄핵안 기억나십니까? 내용 기억나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부결될 것 뻔한 걸 상정해서 의결을 하려면요, 여론전이나 제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추미애 탄핵 소추안을 미래통합당이 올린 이유, 추미애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고 어떤 헌법 파괴적인 행태를 하고 있고 추미애 아들 문제 있죠. 울산 부정선거 문제 덮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여론전이라도 했어야 됩니다. 부결될 게 뻔하면 여론전 통해서 추미애의 잘못된 점,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로라도 썼어야 되는데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부결. 추미애는 정당성만 더 가진 골 때리는 미래통합당이죠. 이러니 민주당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 거죠. 적이 멍청하니 저렇게 마음대로 미쳐 날뛰는 겁니다. 자, 이런 의안들이 통과가 됐고요. 근데 제가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철회된 법안이 매우 많습니다. 철회라는 건요,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놓고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 발의한 법안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의했던 사실 자체를 그냥 없애는 거죠. 법안을 철회하는 건들이 좀 많던데요. 이게 양이 너무 많아요. 지난 20대 4년간 총 226건의 법안이 철회가 됐었는데 21대 국회 들어서 2달 만에 19건. 이걸 4년으로 계산하면 456건이 됩니다. 20대 국회 2배 이상의 법안 철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죠. 여기서 통상 법안을 철회하는 이유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가장 큰 게 이익단체들의 압력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의료법 같은 거, 의사들 수술실 CCTV를 설치하게 하는 법안이 나오면 의협이나 전국의 의사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의원들이 의사들의 반발, 이런 집회 때문에 철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발이 어느 정도의 반발이 나올지 모른 채 법안을 냈다가 뜨거 놀래서 철회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익단체 압력 중에 철회하는 거 어떤 경우에는 뻔히 반발이 나올 걸 알면서도 발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증거도 없고 이렇게 명확하진 않지만 어떤 뒷거래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정감사 때 증인 부르는 문제인데요. 자, 뉴스 한번 잘 보십시오. 곧 국정감사가 있을 텐데 기업 총수들 엄청 불러냅니다. 기업 총수들 너 증인으로 부르겠다라고 협박해놓고 증인 빼주면서 뒷거래하는 의원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거 진짜 양아치 짓이거든요. 올해 국감 때도 아마 이런 짓이 나올 건데요. 이건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증인 장사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이 코너 통해서
제가 정말 강하게 까발리고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안 처리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익단체 압력이라 그랬는데요. 두 번째는 청와대 압력이 있습니다. 특히 여당의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지시라고 하면 웃기지만 청와대에서 얘기가 옵니다. 야, 그 법안은 좀 아니다. 좀 철회해달라.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여당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철회된 안건이 19건인데 그 중에 14건이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청와대가 지금 국회의원들까지 지고 흔든다는 거예요. 아마 뭐 14건 모두가 청와대 지시로 처리됐다고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국회가 통법부가 됐다, 청와대 출장소가 됐다 그러는데요. 아마 그걸 나타내 주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자, 여기서 가외로 철회된 안건을 제가 살피다 보니까 골 때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낸 결의안입니다.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 예산안 통과도 있지만 의원들끼리 결의안이라는 것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근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낸 결의안 제목이요. 헌법 가치인 국가균형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이라는 겁니다. 이 결의안이 제출된 데가 언제냐면 민주당 김태년부터 시작해서 수도 이전 이야기 막 띄울 때예요. 수도 이전 얘기 띄울 때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 수도 이전에 힘을 실어주는 이딴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제가 결의안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용만 보고는 민주당에서 제출한 결의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자료화면에 띄울 텐데요. 결의안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천되고 헌법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신속하게 진행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대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우선 실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권고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실패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해결되기 위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우선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제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핵심 사업을 우선 논의할 것을 결의한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세종시 이전을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세종시 이전 정책에 동조하는 충청권 의원들의 그런 얍삽한 행태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이 결의안 내용은 더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세종시 이전 지랄에 힘을 엄청나게 실어주는 결의안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발의를 해냈어요. 아마 이거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한 소리 듣고 철회한 것 같은데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지역구의 이해관계 때문에 특히 지방의원들 균형발전 관련 뭐 이런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병길 의원, 부산 출신 의원인데요.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이걸 낸 것 같은데 하필 이 시기에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무총리와 청와대가 세종시 이전 자기들 부동산 정책 실패 덮으려고 세종시 이전 띄우는 이 타이밍에 민주당 힘 실어주는 이따위 결의안을 냈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지역구에 뭔가를 자기 지역구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면 이해가 돼요. 법안은요, 강제성이 있어서 노력해서 통과시키면 이득이라도 얻습니다. 근데 이 결의안이라는 건요, 일종의 선언문 같은 겁니다. 실익이 없어요. 그냥 선언문, 지역구 주민들에게 야, 나 이런 선언문 국회에서 했어, 잘했지, 이거예요. 자기 지역구 주민한테 요 콩만큼의 자기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민주당 지금 뒤닦아주고 있는 짓을 한 겁니다. 이거 추미애 탄핵 안 하고 똑같은 뻘짓이에요. 미래통합당 하는 짓 저는 정말 한심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런 어이없고 골 때리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을 소개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미래통합당의 안병길이라는 의원입니다. 부산 서구 동구가 지역구네요. 부산일보 기자 출신. 야, 기자까지 한 사람이 이 정도로 감이 없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아이고야, 부산일보 사장까지 했네요. 참 미래통합당 이번에 공천 참 잘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민주당 뒤를 닦아주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21대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자료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요. 자, 첫째가 문재인 변호사하고 민주당 진짜 골 때리는 사람들입니다. 독재가 이런 독재가 없습니다. 파쇼입니다, 파쇼. 자, 두 번째, 더 처참하고 심각한 건데요. 미래통합당 한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법안 하나 제대로 막지 못했고요. 국민의 진짜 피땀인 예산은 국민의 피땀입니다. 예산안이 예결되면 그만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국민의 피땀이 되는 그 예산안, 3차에 걸친 59조나 되는 추경안, 내용 구경조차 못하고 통과시켰어요. 기껏 한다는 게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뛰쳐나가겠다는 겁니다. 3살짜리 애들입니까?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제 그건 민주당의 폭거라고 변명이나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문재인 빨아주는 결의안을 내고 앉아 있습니다. 민주당 도우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야당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무슨 당 개혁한다고 정강정책에 국회의원 4선 이상 못하게 하는 걸 넣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4선 이상 못하겠다. 아니 능력 있고 지역구에서 인정을 받으면 4선이 아니고 9선, 10선, 11선도 해야죠. 이게 무슨 골 때리는 소리입니까? 아니 이거 대형마트 한 달에 2번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대형마트 관련 법안도 한번 해야 되는데요. 참 한심합니다. 자, 결론을 얘기하면요. 민주당의 파쇼적인 행태, 독재,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무능, 이 21대 국회를 정말 코미디 대잔치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참 이 방송 찍으면서도 깝깝한데요. 뭐 어쨌든 자, 오늘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의안에 관한 것을 좀 논의해 봤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주제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기네요. 감사합니다.